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옳은 영어 내신 대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분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여러분 교재가 되겠고요. 요 교재는 이따가 선생님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을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법 수업 들을 때는요, 여러분 자신의 그 문법 노트랑 필기구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필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노트에다가 이제 제목을 분사라고 써놨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할 일은 분사가 뭐냐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이 일단은 분사를 배우기 전에 아마 투부정사 또 동명사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배울 때 얘네가 이제 원래부터 투부정사, 원래부터 동명사인 것이 아니라 이제 동사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다른 품사로 사용을 한다고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사 역시 시작은 동사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는 동사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끝나는 그런 동사들이었을 텐데 얘를요, 이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분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원래 동사였던 것이 어떻게 된 걸까요? 형용사로 바뀐 거겠죠?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시거나 또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시거나 ed를 붙여서 만들지 않는 것들은 불규칙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불규칙 변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분사의 종류가 될 텐데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ing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것은 여기 있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반대로 과거 분사는 여러분이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주시거나 불규칙으로 만드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ing, ed 형태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ing라는 형태를 사실 분사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ing는 언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진행형 만들 때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ing는 이미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 가지고 있고요. 또 얘는 뭔가를 직접 하는 이라는 뜻의 이제 능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ing를 붙여서 만드는 현재 분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반대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과거 분사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가 진행이었으면 과거 분사는 뭐가 될까요?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무엇 된 이라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현재 분사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 분사는 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뭐뭐가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언제 사용해요? 네, BPP라는 수동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밑에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ing 형태와 ed 형태로 분사를 만들고 나서는 과연 이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분사는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그 다른 품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형용사처럼 사용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분사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형용사의 역할이 무엇이죠? 뭘 할 수 있죠? 네,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데요. 분사가 그냥 하나 형용사처럼 나온다면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사용을 해볼게요. 울고 있는. 자, ing와 pp 중에 뭘 사용해야지 울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될까요? 그쵸. cry라는 동사에 ing 붙여주시면 이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 진행의 형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PP 형태도 어떻게 이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I worked on, 그 다음에, 네. 내가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져서 립스를 밟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뭇잎을 밟으려면 나뭇잎이 이미 땅 위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진이라는 fall에서 온 fallen이라는 우리가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미 떨어진, 그래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식을 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가 생깁니다. 형용사라는 건요, 이렇게 crying baby처럼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분사가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사는요, 분명히 동사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성격이 뭔데요? 동사는 타동사, 우리가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경우에는 얘가 목적어를 취하고요. 그쵸? 목적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동사는 뭘로 수식을 받죠?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동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 분사 자체가 목적어를 취하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진 그 분사가 꾸밈을 받는 명사 앞에 오게 되면은 얘가 꾸밈을 받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 목적어도 그 중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가 수식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뒤에 와서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비슷한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요. There is a baby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자, 근데 이 베이비가 우유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유를 먹고 있는 어떻게 얘기하죠?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having 그 다음에 milk 요렇게 써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분사와 그 분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milk까지 데리고 왔는데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having milk, 우유를 먹고 있는 아기가 있다. 얘를 꾸며주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요. 다시 한번 쪼개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아기를 he라고 해볼까요? He is having milk.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조금이라도 배우셨다면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There is a baby. 그 다음에 얘가 대명사니까 a baby는 사람이니까 who,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고 뒤에 is가 바로 나오고 having mil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완성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지금 뭐랑 똑같아요? 방금 제가 만든 요 문장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가 목적어라던가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경우 명사를 앞에 두고 그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두 개를 연결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요것도 이해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부분,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너가고요. 우리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격 보어라는 거는요. 이 형식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니까요. 목적격 보어가 있으려면 5형식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피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you look tired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tired은요,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요. 얘가 PP형이 tired죠. 그래서 너는 피곤한 상태로 보여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PP형을 사용을 해서 주격 보어로 사용할 수가 있죠. 목적격 보어는요, 여러분 5형식 중에서도 지각동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뭔가를 봐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5형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봤습니다. 한 남자가 문 옆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tanding, 그쵸? stand도 가능하지만 이 standing, 그쵸? 여기 있는 ing가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문장도 완성해 볼게요. 요렇게,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도 분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요, 얘는 사실 분사 구문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건데, 그래도 여기서 간단히 보자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요, 이제 문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장은 당연히 주절이 되고요. 주인이 되는 주절이 되고요. 한 가지 문장은 이제 부사절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s라는 접속사 사용을 하고요. as I go to school, I listen to music.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학교에 갈 때야. 그렇죠? as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음악을 들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주절은 주인이 되는 절이에요. 그렇죠? 접속사가 없는 절이 주절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들 건 뭐냐면 얘예요. 얘를 우리가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사구문은 만들 때 규칙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를 없애요. 그죠? 없애볼까요?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이제 그 부사절의 주어가 같은지, 그쵸? 보시고 같다면 생략을 해주시면 돼요. I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에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going to school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절은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I listen to music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going to school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학교에 가면서 적절한 접속사를 여러분이 붙인 다음에 살을 붙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만 설명한다고 했어요. 분사구문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건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분사 얘기를 할 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행형 만들 때는 be 플러스 ing를 쓰고요. 완료형 만들 때는 have pp를 쓰죠.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또는 had pp, has pp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수동태 만들 때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자, 이런 경우 여기 사용된 애들이 전부 다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분사를 사실은 쓰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챙겨주시고, 아, 진행형의 ing는 분사구나. 완료형의 have pp의 pp도 분사구나. 수동태의 pp도 분사구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사를 이미 다 사용해봤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건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이제 투부정사 배우고 동명사 배우고 보통 분사 배우고 순서가 보통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동명사를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명사를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원래 동사였어요. 분사와 마찬가지로. 근데 얘를 이제 더 이상 동사로 쓰고 싶지 않고 명사로 써보고 싶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명사 역할은요.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와 다르게 현재 분사는 어때요? 일단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죠. 뭐예요? 형용사처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랑은 동명사랑은 완전 다른 건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 와가지고 얘를 꾸며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미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동명사도 명사 앞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얘는 이 명사가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이 동명사가 명사 앞에 올 때는요. 이 동명사에 뭔가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crying baby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sleeping bag 이런 게 있다고 할까요? 아, 여러분 얘도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게 얘도 슬리핑으로 바꿀게요. 자, 여러분 일단 슬리핑 베이비는 무슨 뜻이에요? 자고 있는 아기겠죠. 푹 자고 있는 아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슬리핑 백도 자고 있는 가방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슬리핑은 똑같이 슬리핑이긴 하지만 동명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고 있는 가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자기 위한 가방이에요. 그걸 뭐라 그럴까? 우리 쏙 들어가서 자는 거 뭐예요? 침낭이죠. 그래서 얘는 용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sleeping bag이 오면 침낭을 나타내는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걷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또 walking stick. 그쵸? 워킹 스틱이 뭐예요, 여러분? 스틱이 이제 그 지팡이 같은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 기다란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워킹이 뭐야? 걷고 있는이 아니라 걷기 위한 스틱이죠.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걷고 있는 남자.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분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몇 개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다시 교재로 넘어와 가지고요. 일단은
그 파트 1이나 파트 2 같은 거는 이제 명사 어떤 거를 수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사, PP형인지 ING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쭉 넘어가시고 마찬가지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여기도 여러분 분사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표시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자면 crying baby는 당연히 울고 있는 아기니까 분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또 7번 해볼까요? He bought. 그는 샀습니다. 웨딩링을 샀어요. 여러분, 웨딩링이 뭐예요? 결혼하고 있는 링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요거는 반지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 두 개의 단어가 하나 이제 결혼 반지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결혼하기 위한 반지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9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leeping bag, 침낭입니다. 그래서 얘도 동명사. 자, 그 다음에요. 얘를 볼까요? 여기도 I think school isn't just for learning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생각에 학교는요, 단지 정보를 배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for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얘를 learning information, 여기 명사 왔는데요 하고 보시면은 얘가 분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배우고 있는 정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정보를 배우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쓰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은요. 리빙룸이 어디예요, 여러분? 리빙룸 뭐예요? 생활하기 위한 방이잖아요. 거실입니다. 그래서 얘도 동명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요렇게요. 분사와 동명사를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뭔가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뭐뭐를 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요. 여기 문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